안녕하세요. 데이업의 김남국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 SK바이오팜 컨퍼런스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때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 다시 업로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SK바이오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SK바이오팜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30일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됐었죠. 저 또한 참관을 했었는데요. 이 SK바이오팜의 RPT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 이 전 세계 RPT 시장의 흐름 안에서 이 SK바이오팜 RPT 사업의 중요성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이 됐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알기 쉽게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오전 10시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SK바이오팜의 방사성 의약품 사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과 향후 비전이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 IR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RPT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망이 되는 새로운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바이오 기술들이 유망되고 있지만 이 RPT 사업은 상위권에 속하는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 RPT 사업 영역은 이 항암 치료에 있어서 우수한 효능을 인정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대형 빅파마에서도 2010년 이후에 이 RPT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오른쪽 이 하단부 내용들처럼 매출도 21년 대비 31년까지 연평균 19% 성장을 이루면서 고속 성장 사업으로 볼 수 있겠죠. 17년도에 노바티스를 선두로 이 릴리, 브리스톨,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관련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SK바이오팜도 이제 합류를 하면서 27년까지 이 방사성 의약품 글로벌 선두 제약 바이오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사성 의약품, 즉 이 RPT는 암 진단 및 치료에 이제 혁신적인 대안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방사성 동위원소와 이 특정 질병 부위를 표적하는 물질이 결합된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짧은 반감기와 취급이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입니다. 이런 RPT 사업에서도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스몰 몰레큘, 그 다음에 펩타이드, 소단백, 항체,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뉘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크기가 작은 스몰 몰레큘 펩타이드의 장점은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종양 침투성이 높고 빠른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성 위험이 낮습니다. 게다가 이 비교적으로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는 점이고, 반대로 단점은 이 종양 내에서 리텐션 향상을 위해서는 최적화는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영역은 이 체내에 오래 잔류를 하기 때문에 효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높은 타겟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느린 배출로 인해서 혈액학적 이 독성이 생기고, 사이즈가 이제 크기 때문에 낮은 종양 투과도, 그리고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높은 생산 단가가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SK바이오팜은 이 중에 작은 사이즈에 속하는 스몰 몰레큘과 이 펩타이드를 중점으로 연구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RPT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방사성 동위원소인데요. 기존 시장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동위원소가 루테늄 177과 액티늄 255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루테늄 177은 이 베타 방사선을 방출을 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치료 옵션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장점과, 이 일부 환자에게는 제한되면서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액티늄 255는 알파 방사선을 방출을 해서 강력한 세포 파괴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저항성 종양에 효과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으로는 베타 방사선보다는 이제 강력한 방사선을 사용하다 보니까 환자의 컨디션에 좀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원료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을 수 있는 점 또한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SK바이오팜은 미국의 방사성 동위원소 원료 공급 기업인 테라파워와 22년 8월에 아시아 4개국 독점 공급 협상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액티늄 225 공급이 시작이 되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원료 부족 현상으로부터 이제 대비를 해나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필요한 자본은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기술력 또한 중요하겠죠. SK바이오팜은 올해 이제 7월 플라이프사와 RPT 전임상 후보 물질 FL901에 대한 전 세계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획득을 했습니다. FL091은 즉 이 SKR3501은 대장암, 전립선암, 그리고 췌장암 등 이 고형암에서 과발현되는 수용체 단백질을 결합하는 저분자 약물인데, 이 암세포를 특이적으로 이제 방사성 물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RPT 기술입니다. 다른 약품과 비교했을 때 이 시장 규모가 크고 우수한 전임상 그리고 항암 효능이 이제 입증이 되면서 다른 RPT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SKL3501을 통해서 이 SK바이오팜은 올해 전임상 시험을 시작으로 이 26년까지 일상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미국 IND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이 2상, 3상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면서 2034년까지 FDA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추가적인 R&D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력과 후보 물질 확보를 위해 이 현재 테라파워 이외에 다수의 글로벌 생산 업체와 이제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기술 도입과 이 필요 자본 확보로 SK바이오팜의 RPT 사업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컴포넌스 콜에서도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질문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RPT 사업의 목표인데요. SK바이오팜은 2034년까지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주력 시장은 미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현재 매출의 상황은 어떤지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 SK바이오팜의 이 연간 총 매출은 3,549억 원을 기록을 했고, 이러한 매출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은 엑스코프리입니다. 이 전년도 대비해서 60.1%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영업이익 또한 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 미국 내 현지 생산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이 방사성 의약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까지 이 30일에 있었던 RPT 사업에 관한 컨퍼런스 콜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결국 올해 내년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냐, 이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중에 하나겠죠. 올해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이 추가 계약 체결을 진행에 대해서 이제 논의 중이다 보니까 이 부분 새로운 계약 체결이 나온다면 올해 하반기까지의 모멘텀은 충분히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전임상이 마무리가 되면 일상 임상 시험을 내년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올해와 내년에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현재까지 이 파트너사와 계약 체결 RPT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그리고 실적 호재로 인해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적 반등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주면서 현재 11만 100원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직 RPT 사업에 그렇다고 할 만한 임상 진행이나 결과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이 일상 임상 진행이 된다면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 시점 3분기 예상 실적 컨텐을 보았을 때 물론 YOY로 따졌을 때 작년 3분기보다는 흑자,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으나 올해 2분기 대비 이 성장을 마이너스로 예상 컨센으로 이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당장 RPT 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부분들이 이제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 주가 상승으로 인한 단기 차익 실현,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 단기적인 주가의 상하방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RPT 사업의 진입 장벽이 정말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이 어느 정도 성과와 결과를 내준다면 그 이후에 있을 주가의 모습은 긍정적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하지만 반대로 이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인해 악재가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기업과는 다르게 이 기술력과 자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보인다는 점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김남국이었습니다.